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오늘도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후 신박한 발명 지식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어머나. 네, 반갑습니다. 주말 오후 여러분들의 꽉 막힌 호기심을 뻥 뚫린 지식의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릴 발명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야 선생님 오늘 인사 멘트가 인상적인데요. 네. 자, 목적지까지 쾌속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발명품인지 사실 감이 탁 오거든요. 네. 오늘 안내해 주실 신박한 발명품 과연 어떤 걸까요? 네, 오늘같이 이제 벚꽃이 만개한 주말이면 다들 나들이 떠나시느라 도로가 많이 붐빌 텐데요. 네. 저도 오늘 라디오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이 녀석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을 들으며 달리고 계신 수많은 운전자분들의 차 안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있는 똑똑한 조수죠. 오늘의 발명품은 바로 내비게이션, 정확히는 GPS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진짜 저처럼 방향 감각 없고 길 못 찾는 분들은 진짜 필수품이에요. 네. 이거 없던 시절에 진짜 어떻게 운전했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두꺼운 그 전국 도로망 지도책 무릎에 펴놓고 저기 우회전 아니 그걸 몰라 못 알아들어 막 싸우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지나가는 분들께 길 묻는 게 일상이었죠. 네. 그런데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쓰기 훨씬 전인 1981년에 이미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발명되었다는 사실 혹시 아셨을까요? 정말요? 아니 위성이 없는데 내 차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네, 당시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서 발명한 일렉트로 자이로케이터라는 기계인데요. 전투기에 들어가는 팽이 원리의 센서 자이로스코프를 달아서 타이어의 회전과 핸들의 방향만으로 차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네. 이제 더 재밌는 건 화면인데요. 지금처럼 지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니터 화면 앞에 투명한 플라스틱 지도 필름을 끼워서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도 화면 밖으로 벗어나면 운전자가 직접 서랍에서 다음 동네 지도 필름을 이제 꺼내서 찰칵하고 수동으로 갈아 끼워야 했죠. 어머나, 이 디지털 기계에 아날로그 필름을 탁 끼우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게 뭐 기발하기도 하면서도 귀찮을 것도 같고 또 어쨌든 차를 세워서 또 이걸 갈아 끼워야 되니까 네.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야,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우주에서 위성이 길을 알려주는 GPS는 그럼 언제부터 쓴 걸까요? 네, 사실 이 GPS는 처음엔 일반인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1970년대 미국 국방부에서 핵미사일을 적의 심장부에 1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때려박기 위해 만든 1급 기밀 군사 기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닷속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핵 잠수함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당연히 일반인들은 이런 기술이 지구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야, 미사일을 유도하던 1급 기밀 기술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차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네, 여기에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고도 뼈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네. 1983년 9월 미국 뉴욕을 출발해서 김포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날던 중 비행기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항법 장치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겨 예정된 항로를 크게 벗어나게 된 건데요. 네. 길을 잃은 여객기는 하필 당시 냉전시대였던 소련의 1급 군사 지역 영공을 침범하고 맙니다. 결국 소련 전투기가 이를 정찰기로 오인해서 미사일로 격추를 했고 탑승객 269명 전원이 차가운 사할린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죠. 네. 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당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저 민항기가 자신의 위치만 정확히 알았더라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다시는 민간 항공기가 길을 잃어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미군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1급 기밀 GPS 기술을 전 세계 민간에 전면 무료로 개방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무기가 우리나라 여객기의 비극을 계기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평화의 길잡이가 됐군요. 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기의 내비게이션은 진짜 아주 이게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막 강물로 돌진하라고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계가 좀 덜 똑똑했던 게 아니라 미군이 일부러 오차를 섞어놨기 때문입니다. 네. GPS를 민간에 풀긴 풀었는데 적군 테러리스트들이 이걸 악용해서 미사일을 쏠까봐 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 신호에 일종의 모자이크를 걸어버렸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고위 오차라고 하는데요. 네. 미군의 군사용으로는 1m 오차로 정확하게 쓰면서 민간인들에게 보내는 신호는 일부러 100m 정도 이렇게 빗나가도록 신호를 마구 헝클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이 100m를 빗나가면 목표물을 못 맞히니까 군사적으로는 완벽한 방어막이었는데 문제는 우리 운전자들이었죠. 네. 도로 위에서 100m 오차나 나버리니까 운전자는 뻔히 다리 위를 달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화면 속에 내 차는 엉뚱하게 낙동강 한가운데서 헤엄을 치고 있거나 네. 네, 산을 뚫고 지나가는 웃지 못할 일들이 허다했던 거죠. 그래요. 예, 안 똑똑한 게 아니라 일부러 틀리게 알려준 거였군요. 네. 자, 그러면 뭐 언제부터 지금처럼 똑똑해진 걸까요? 네, 2000년 5월 1일 자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제 군사적 위험이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민간 GPS의 고위 오차를 해제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던 네. 거죠. 그 오차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00m가 넘던 오차가 하룻밤 새에 10m 이내로 확 줄어들면서 전 세계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다들 이렇게 천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좋지 않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길찾기와 이제 배달 앱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재가 된 GPS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돌발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내비게이션은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 신호를 받아서 길을 찾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도로 위에 달리는 내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콕 이렇게 집어내기 위해서는 우주에 최소 몇 개의 인공위성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 할까요? 글쎄요. 뭐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양옆도 봐야 되니까 뭐 한 4개 정도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너무 많나? 그러면 뭐 3개? 어떻습니까? 네, 거의 정확하십니다. 정답은 최소 4개입니다. 네.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위성 1번이 저와의 거리를 재면 커다란 둥근 원이 하나 나오겠죠. 네. 그럼 위성 2번이 재면 또 다른 원이 생겨서 겹치는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성 3번까지 겹치면 드디어 지구상의 위도, 경도, 고도라는 3차원의 점 하나가 딱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의 위성 시계와 우리 스마트폰의 시계 사이는 아주 미세한 시간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보정해줄 마지막 4번째 위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전할 때 최소한 인공위성 4대가 우주에서 이 저만을 뚫어줘라 쳐다보면서 계산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네. 야,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네, 여기에는 상대성 이론까지 들어간 엄청난 과학이 있는데요. 네. 우주에 있는 위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보니 지구에 있는 우리보다 하루에 100만 분의 38초 정도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이 오차를 매일 수정해주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하루 만에 무려 11km나 엉뚱한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부산인데 김해 톨게이트로 안내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야, 11km면 진짜 완전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네. 야,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가끔 이제 엉뚱한 길로 딱 가게 되면 이거 왜 이래? 이거 좀 바꿔야겠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랬었는데 야, 우주에서 그렇게 복잡한 계산하면서 고생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내비게이션에게 참 미안해지는데요. 네, 오늘 방송 마치고 돌아가실 땐 내비게이션 한번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셔야 되겠네요. 쓰다듬어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우주에서 이 녀석들이 하는 고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미세한 시간 오차를 잡기 위해 GPS 위성 안엔 300년에 딱 1초만 틀린다는 어마어마한 원자시계가 심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GPS는 단순히 길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절대 시계 역할까지 맡게 된 거죠. 전 세계 은행의 ATM기 출금, 그다음에 주식 거래 시간,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통신망까지 전부 이 우주에 있는 GPS 위성이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1초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길 찾는 기계인 줄만 알았는데
전 세계 금융과 통신까지 통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 오늘 밤 우주에서 GPS 위성이 전부 꺼진다면 당장 은행에서 돈을 보낼 수도 없고 신용카드 결제도 멈추는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수신기인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점차 작아져서 자동차 유리창에 붙이는 기계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칩셋으로 쏙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심장이 된 거죠. 네. 야,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스마트폰 화면 속의 화살표 하나가 진짜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엄청난 우주 과학과 또 가슴 찡한 역사까지 모두 담겨 있네요. 네. 오늘 운전하시면서 내비게이션이 이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믿게 보지 마시고요. 우주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4대의 위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밀을 기꺼이 풀어주었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기계는 훌륭하지만 언제나 가장 믿어야 할 건 운전자 여러분의 두 눈과 전방주시라는 점. 교통방송 청취자분들은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은 거둘 뿐 안전운전은 나의 목.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4600번님께서요. 내비가 욕 보내요. 그냥 내비 넣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내비가 길을 좀 잘못 가르쳐줘도 막 기계 막 때리지 마시고 쓰담쓰담 다정하게 대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엄청난 반전의 역사부터 우주과학까지 이도현 선생님의 발명 명강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요. 핵미사일 무기에서 인류의 길잡이가 된 GP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유의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분홍신.